자, 여러분 생명과학의 컨텐츠 한번 보시겠습니까? 생명과학은 총 5단원으로 되어 있죠. 중간고사는 자, 진도가 빠른 친구는 자극의 전달까지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2단원 물질 대사와 건강까지 나올 겁니다. 시험에.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거의 뭔데 유전 원리 다시 말해서 4단원을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앞에 분열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간 학교는 거의 항상성 유지까지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3단원이 가장 애증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기도 많고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거기에 보면 항상성 유지는 수능에서도 20문항 중에 2문항이 거기서 나와요. 그 단원 하나에서만.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은 문제의 단원이죠. 4단원. 유전 원리, 다시 말해서 분열까지 나오는 애들은 2학기 중간고사 가면 여기를 포함해서 사람의 유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 그 다음에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이 비분립 쪽이거든요. 사람의 유전에서. 거기부터가 기말고사 단원인데, 재수가 없으면 여길 누적으로 다 봐요. 유전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명과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생명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암기 과목이 많고, 만약에 정량적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자극의 전달 쪽에 유일한 정량적 문제가 2문제가 있어요. 흥분의 전도, 근수축. 알겠습니까? 그 다음엔 논리 사고 문제 해가지고 어디가 뜹니까? 사람의 유전, 생시세포 분열.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난이도의 문제겠죠. 자기가 만약에 나는 정시에서 생명을 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거는 완벽해라라고 하는 데가 3단원이에요. 3단원 다 맞아야 돼요. 나름 어렵습니다. 전도도 어렵고. 그 다음에 4단원이 키포인트예요. 거기가. 킬러 문항들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사람의 유전 한 파트에서만 3문제가 나옵니다. 다인지 유전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 반성 유전, 그 다음에 상염색 유전, 그 다음에 연관 관계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손도 안 대는 데가 어디냐? 유전병 종류와 특징이라는 비분리 단원이죠. 문제가 상당히 기니까 그거 풀려고 시간 막 줄이는 거거든. 그러면 1단원, 2단원, 5단원은 안 나오냐? 나오죠. 나오는데 문제가 조금 서금서금하게 나와요. 그래도 오늘 배우는 생물의 특성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그거를 틀린다면 이제 짐승이길 바라는. 알았어요? 오늘 단원 문제는 사실 어디에 의의를 두냐면 생물의 특성 오늘 단원 배우는 데는 생명과학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본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배우는 게. 그래서 그 단원은 짤막짤막하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야 되면 덧칠이 들어가셔야 돼요. 덧칠이. 무슨 말이냐? 이 단원은 의외로 뒤통수 맞는 단원이에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생명현상의 어떤 특성에 해당되느냐를 정말 아리까리한 문구들이 많거든요. 무조건 어떤 문제지를 풀든 그런 문구가 있으면 죄다 적어야 돼요. 노트에다가. 시험 보기 전에는 확실히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문구를. 한 번 헷갈리면 또 헷갈립니다. 그러면 계속 틀리겠죠? 그럼 니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실수해요. 다음부터 안 틀리겠죠? 계속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시고, 노트 필기를 할 때는 한 면을 딱 피잖아요? 여유있게 한 번 더 피세요. 오른쪽만 필기를 하십시오. 무조건. 오른쪽만 노트 필기 검은 색깔로 하고요. 왼쪽은 선생님이 참고를 적어준다거나 니들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런 거 복사해서 거기다 붙이세요. 복사하기가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복사해 줄 테니까. 아니면 PDF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려서. 혹시 패드 쓰는 친구 있나? 저 둔산로 보니까 패드로 정리하는 애 있대. 패드 쓰는 친구들은 PDF 딱 오려갖고, 그죠? 캡처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도 되거든요. 그리고서 나중에 쭉 프린트해갖고 보시면 되잖아요. 노트에 정리하는 게 좋은 친구들, 아날로그 방식이면 그렇게 하시고, 자, 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패드 쓰는 애 보니까 잘 쓰던데? 애들 보니까.
근데 프린트 하려면 약간 좀 이제 어려운 뭐가 있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패드를 사용하기가 좀 편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패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제 양면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니까 자기가 분할로 해가지고 막 하려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넘겨도 오른쪽만 필기하세요. 왼쪽은 비워놓고 검은색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봐요.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앞에 거를 이렇게 보고 풀 수도 있잖아. 그렇게 본 부분은 노트를 먼저 보세요. 노트에 적혀 있으면 파란색으로 점을 찍는다든가 밑줄을 잠깐 이쁘게 칠하고, 되도록이면 막 거기다가 막 별표치 이런 건 삼가하세요. 왜? 나중에 또 더 칠한다고 그랬죠? 제가 기초평가 볼 때 틀린 거 거기다 빨간색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란 색깔은 완자, 이쪽에 문제들을 덧칠한 거고, 빨간색은 그 외쪽 문제에다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3월에 가서 문풀을 우리가 막 한 단원당, 소단원당 한 200문항 이상을 풀 거거든요. 막 풀다 보면 이제 그때면 형광펜이 들어갈 거야. 쫙쫙쫙.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수능을 봐야 된다라는 친구들은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대단원 딱지가 붙겠죠. 5딱지가 붙겠죠. 그리고 소단원 중에 자기가 유일하게 봐야 될 게 밑에 붙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이 킬러 문항에 내가 어떤 거 자주 틀리는 건 옆에 붙입니다. 가장 길죠? 얇은 딱지로. 그러니까 크기, 중간, 얇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를 딱 자기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노트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래야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노트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었다 그러면 넘겨서 거기에다 붙여야 돼요. 풀로 붙이든 뭐든. 한 번에.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 교재, 문제집 이게 아니라요. 노트 한 권이면 다 볼 수 있게. 자, 이거 꼭 만들어 놓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효율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원은 생명과학의 이해 파트인데, 여기는 오늘 우리는 빠르면 20조까지 나갈 거,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까지 갈 거고, 거의 소단원 1단원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끝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등교 이렇게 학원 등원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기초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여기들 여기서 뭐 10분 보내 어쩌네 그럼 그것도 또 한참 걸려요. 그럼 늦게 오는 좀 또 시간 더 주세요 뭐 이러고.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미리 와서 본다든가, 제가 배치해두면 와서 보고 원장님한테 내고 간다든가, 아니면 PDF를 줘서 풀어온다든가. 그건 숙제잖아요. 거의 시간 안에 푸는 내가 볼 수 있는 성취도를 못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 진도는 항상성, 방학 동안에 항상성, 방어까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유전까지는 달려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어떻게든. 자, 페이지 10쪽 펴봐. 자, 여러분 1단원은 생명과학의 이해고, 수능은 두 문제 나와요. 수능은 첫 번째 소단원 생물의 특성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탐구에서 또 한 문제. 우리는 생물을 배워요, 여러분. 생물. 무생물과 생물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생물의 특성을 배운다고요. 그거를 존재를 잃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밝히는,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이 단원의 주요 목표예요. 나중에 헷갈리는 친구들 보면 얘가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물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냥 생물은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그 성질이 없으면 생물이 아니라가 아니에요. 그 쭉 보시면 그런 걸 비슷하게 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출산을 못하면, 그러니까 2세대를 생식을 해가지고 못하면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할머니는 뭐 생물이 아닙니까? 그럼 뭐 생각을 못하면, 뭐 생각 안 하면, 사고를 못하면 생물이 아니다 그러면 토마토는 생물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너희들만 헷갈려요.
그냥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냐면 한 개체의 생물의 특성이냐 종족, 세대 간 종족 유지적인 생물의 특성이냐를 구분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뭐가 많아요? 얘가 참 많아요. 여기는 얘가 헷갈리는 얘가 그거 부지런히 적어놓으세요. 자, 틀린 거. 그래서 운이 좋으면 1번이 되게 쉽죠. 운이 좋으면 금방금방 맞출 수 있지만 운 나쁘면 진짜 어이없이 틀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봅시다. 계속 생물의 특성만 2번씩이나 적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예요. 그러면 이 세포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로서 따지면 단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룰 수도 있고 다세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등생물이죠. 다세포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포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핵이 들어있고 세포질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 그런 세포들이 다양하게 집합체를 이뤄서 다세포의 형태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기능적이라는 건 간세포가 다르고 위세포가 다르고 신경세포가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 것의 기본 단위체가 세포다. 알았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런 세포 구성 단위, 구조적, 기능적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단세포와 다세포가 존재한다. 단세포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 뭐뭐 있냐? 떠오르는 게. 뭐 니들 별명으로 되게 많잖아. 유굴레나 아메바 되게 많잖아.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도 들어있다. 알았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걸 예로 들어주는지 그런 거 있으면 무조건 노트에 넘겨놔야 돼. 알았냐? 특히 원핵세포 그림을 막 그려주면서 세포벽 얘기도 막 해가면서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의 성분도 막 설명하면서 다 죄다 적어놔야 돼. 내신 어쩔 수 없어.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특히 생명은 뭐 갖고 장난치기 쉽냐? 되게 간단한 문제에서 니들이 놓치고 오는 정보를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대중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 이쪽에 기출됐기 때문에 그런 건 한 번은 볼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전혀 내용에 없는 내용, 학교 선생님만 잠깐 던진 내용을 시험에 낼 수 있어. 그래서 그것도 꼼꼼히 챙겨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니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내가 학교마다 한 명씩 이렇게 딱 대단을 줄 거야.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카톡으로 보내야 돼. 프린트라든가 학교 수업 내용을 찍어서 보내주면 돼. 그러면 내가 알아. 아, 여기 얘가 이걸 배웠는데 이것도 알려줬네?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를 내가 준비 때, 중간고사 준비 때 학교별 문제를 할 때 내가 이용할 수 있어. 안 보내주면 안 해줄 거야. 알겠냐? 자기 학교가 자기밖에 없다? 그럼 네가 해야지, 혼자. 알았어? 아무도 안 했다? 그럼 없는 거야. 다른 학교 시험지 보는 거지 뭐. 알았니? 그래서 우리는 3월이 되면 각각의 역할을 줄 거야. 학교 선생님이 달라? 제 반 다르고 우리 반 달라요? 그럼 2명이 보내야 돼. 알았냐? 그래서 내신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같이 해야 돼. 정보를. 알았지? 그렇게 해서 찾아가자. 그래서 노트 왼쪽을 자꾸 비워놓으라 하는 거야.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참. 그 여학생은, 여학생도 그런 애인데. 성취도 평가, 그 수행평가 있지. 그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상의 좀 하고 해라. 막 가서, 선생님 다 틀렸어요. 뭐 이러지 말고, 그 점수 엄청 높은데. 특히 남학생들. 알았냐? 물어보기라도 해.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몰래 핸드폰 해도 되나? 안 되냐? 걸리면 죽지만. 핸드폰 내고 들어가나? 교실을? 그래요? 여튼, 뭐 나눠주고 그러면은 물어봐.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답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라고. 안 틀리게 하라고. 지필고사 아무리 잘 보면 뭐냐고. 수행표에 다 틀리면 할 말 없지. 너무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 알았어? 조금만 신경 써도 내신 관리에, 저는 정시갈 텐데요. 이러지 말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알고. 올해, 작년에도 화학이 개판 쳐놨잖아. 그래서 화학 보는 애들이 왕왕 울었는데 수시 잘 봐갖고 거기로 막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알았니? 열심히 하라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자, 거기에 보면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으며 세포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구조적, 기능적, 단위체의 역할이 더 충실해진다를 쭉 글로 써놨어. 시험 문제는 그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다. 저렇게만 정리하고 끝내라. 알겠죠? 자, 두 번째. 아, 참, 여기서 그런 말을 쓴 경우도 있다. 식물과 동물의 개체 그 변화. 세포, 조직, 뭐 식물은 조직계, 기관, 그 다음에 뭐 객체 이런 거 있어. 써주는 학교 있으면 그거 유심히 봐야 된다. 학교 선생님께서 그러한 어떤 그 형성 과정이나 이런 걸 중요시 다루면 조직, 결합조직, 뭐 근육조직, 뭐 신경조직 이런 것도 내는 분이 계셔. 프린트에 막 쓸데없이. 혹시 S 요구 있나? S 요구 혹시? 그분 저기 참 문퇴하셨을 것 같다. 할아버지. 저 나이가 좀 이제 젊으신 분이 오셨으면 다행인데, 그분 있을 때 내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분은 막 책도 막 개판된 거 막 애들은 다 팔고 막. 여튼 학교 선생님께서 충분히 보충적인 문제를 제시한다면 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노력을 하자고 서로. 두 번째는 물질 대사거든. 요게 좀 잘 나와. 혼자 독단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가 뭐냐고?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이야. 이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라고 보면 돼. 자, 간단한 분자가 있어. 간단한 분자 이러지 말고 물질이라고 하자. 간단한 물질. 얘가 복잡한 물질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 혹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저게 화학 반응이야.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합성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고 부르고? 분해라고 부르고, 분해. 그러니까 보니까 화학을 조금 한 친구라면 저게 화학 변화라는 건 알겠잖아. 합성이라는 말을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동화작용이다 라고 불러. 동화작용. 알겠니? 그럼 얘는 뭐라 부르냐? 이화작용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화. 그래서 봐라. 합성되고 그 다음에 분해되는 저 과정. 이 과정에 일어나는 원인, 이거 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체 내. 왜 생명체들은 이런 과정을 하느냐? 하다못해 단세포도 일어나거든. 가장 중요한 의의가 얘 때문에 그래. 얘를 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 대사가 따라와. 무조건. 이건 화학 변화를 배운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야. 화학 변화도 어떻게 이런 물리 변화를 할 때도 에너지 출입이 따르거든. 얼음이 물로 되는데도 열이 흡수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 자, 이거를 에너지 흡수와 방출을 좀 어렵게 출제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보고 익히면 돼. 이런 거야. 보통의 에너지 흡수 방출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반응의 진행 방향이야. 그러면 항상 반응은 어떤 반응이든 화학 반응을 써놓게 돼 있어. 알았어? 그래서 반응물이 있고 화살표, 생성물이 있는 거야. 그때 출발은 이렇게 놓는 거지. 봐라. 출발. 이 세로축이 뭐냐? 에너지의 준위.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높인 거지.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야. 이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인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 누구냐? 얘라는 거지. 간단한 물질. 알았어? 그럼 얘는
복잡한 물질. 그래서 봐라. 간단한 물질이 분자량으로 따진다면 저분자 물질이야. 저분자. 얘는 누구? 고분자 물질. 그럼 에너지가 누가 높냐고. 고분자가 높잖아.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나 생명과학이나 모두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불러? 열이 흡수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 중에 열을 흡수하면 흡열이지만 흡열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야. 저분자를 예를 놔보자. CO2 또는 H2O를 놔. 얘들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에너지냐? 얘다, 이거. 빛 에너지.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뭔데? 광합성이잖아. 광합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동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의 양을 동화량, 총동화량, 이게 이제 5단원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다. 알았죠? 이게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이런 반응이 있다면 이런 반응도 있다는 거지. 반대로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에너지 준위가 누가 높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복잡한 물질이 높지. 얘가 이제 반응물일 때는 거야. 얘가 간단한 물질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에너지 차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지.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발열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복잡한 물질이 얘가 될 수 있잖아. 그치?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이렇게. 가서 얘와 얘로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지. 이게 누구야? 호흡이다. 이게 호흡. 알겠어요? 호흡을 통해 무슨 작용? 이화작용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 인간의 같은 경우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래요, 뭐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이렇게 한다는데 이걸 그러니까 생체 어떤 생명체 바깥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돼요. 그 주위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근데 잘 일어난단 말이지. 사실 인간은 몇 도시야? 36.5도씨잖아. 그 온도에서도 이런 복잡한 반응이 쉽게 일어나? 이건 효소 아니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이런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어요? 통과 시간에 뭐 우리 몸 안의 신체 생체 화학 반응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거기에 촉매라는 거 배우죠. 촉매. 여러분 총매는 참고해요. 참고. 이거 노트 왼쪽에 쓰세요. 생명과학의 투호 과정에 들어가면 촉매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촉매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뭐 1억 개가 넘으니까 종류가 이렇게 넘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배우는 그 소화 효소들 있죠? 걔들도 다 촉매입니다. 우리 몸에는 촉매가 두 종류거든요. 대부분이 다 정촉매예요. 그 다음에 부촉매라는 촉매도 있어요. 얘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느리게 해줍니다. 반응을 느리게 반응하게 해주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있는 애들은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거 암기할 때 보편적으로 이스나 신으로 끝나면 모두 효소입니다. 이스나, 신, 펩신, 트립신, 아니면 라이페이스, 그 다음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이런 것들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런 애들이 다 효소인데 이런 효소가
관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관여를 안 해주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나요. 효소, 인자임이라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얘는 우리 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체 정촉매라고 불러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대신 촉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만 자신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의 효소를 통해서 많은 양의 기질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아시겠죠? 촉매는 그래요. 자기는 반응하지 않고 다른 물질들의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 역할이라면, 이 부촉매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 주변에 한번 본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응급실에 보면 너희들 막 교통사고나 응급 환자들이 막 들어오잖아. 상처가 막 나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과산화수소 통 있죠. 빨간 거 딱 뜯어가지고 몸에다 뿌립니다. 확. 왜요? 얘가 우리 몸의 혈액에 카탈레이스 효소죠. 그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거든. 그 효소랑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무조건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 산소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몸 밖에 있는, 염증이라는 게 그거잖아. 몸 밖에 있는 세균을 죽여요. 그럼 그걸 우리는 살균이라고 불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몸 밖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건 살균이에요. 몸 안에 죽이는 건 뭐라 불러요? 식균이라고 합니다. 식균. 알았어? 얘들아, 위에서 염산 나오지? 이거 이제 2단원 가서 한번 할 거야. 위액에 염산이 있어. 여기가 산성도가 제일 높다는 거 알아?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 묻어 들어올 수 있잖아. 특히 남학생들. 빵 떨어지면 얼른 주워 먹잖아. 3초 안에 먹으면 깨끗해지라 하면서. 거기에 세균 잔뜩 들었거든.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든? 살균이야, 걔들은. 그럼 다시 말할까? 위는 우리 몸 밖이 아니야. 살균이면. 밖이라고, 몸. 다시 말해서 너희들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지나서 소장, 대장, 공장 해가지고 고구마가 돼서 나오는 그 과정은 우리 몸 밖이야, 다. 그래서 니들 보면 장출혈이라고 하잖아. 그지? 몸 밖으로 피가 나는 게 출혈이잖아.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지 있지? 나중에 내가 소화기를 설명할 때 그것만 딱 떠올려. 두루마리 화장지가 위에 구멍 뚫렸고 밑에 구멍 뚫렸잖아. 위에가 입이고 아래가 항문이라고 보면 돼. 그 안에 쑥쑥 손 들어가잖아. 몸 밖이다, 그거. 그래서 위벽도 피부야. 알았니? 위벽도 피부고, 관략근이 북문부, 유문부, 그 다음 뭐 있어? 항문. 이 세 개로 돼 있어. 알았니? 살균이란 말은 그런 거랑 응용해라. 그래서 과산화수소로 갖다 부으면 요만큼 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요러는단 말이야. 거기다 인산을 뿌려. 조무사들이 지나가면서. H3PO4라는 인산이 있어. 걔를 뿌리면 산소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 그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야. 뚜껑을 닫아서. 부촉매. 알았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봐. 정말 물질 대사를 하는 의도,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몸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지. 알았니? 여러분, 물질 대사의 과정에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과정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을 들어가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해봐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 소화라고 하는 거, 둘 다 이화예요, 동화예요? 이화입니다. 맞죠? 이화 작용이면 다 무슨 반응입니까? 발열이거든요. 맞죠? 둘의 차이가 뭔데요?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소화는요? 몸 안에서 일어나요? 몸 밖에서 일어나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위 안에서 소화 일어나지. 소장에서 소화 일어나지. 거기가 몸 밖이 아니야. 밖이야, 밖에. 알았어? 그런데도 효소가 필요해. 맞지? 이들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여기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 나오지.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 몸이 따뜻해. 음식 먹으면 따뜻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런데 여기 있는 에너지는 그냥 발열이야. 근데 얘는 그 에너지 중 일부를 ATP 합성한다고. 몸에 저장을 할 수 있다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발열과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발열의 차이야, 이게 지금. 둘 다 이와는 맞아. 효소가 관여하는 것도 맞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흡에도 효소가 엄청 많은 효소가 관여를 해. 광합성도 마찬가지고. 알겠어? 그런데 이건 몸 밖이라고. 얘는 몸 아니고. 그래서 얘는 일부의 에너지를 화학의 에너지로 저장한다. ATP.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알겠어요? 같은 이와지만 이런 걸 예민하게 물어보는 과정도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아, 소화라는 거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봐봐. 외 분비샘이라는 게 있고 내 분비샘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게 그 센스거든, 센스. 얘들아, 그 친구가 침 뱉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그거 외 분비샘이야, 내 분비샘이야. 침을 몸 밖으로 뱉었어. 퇴! 외 분비샘이잖아. 눈물, 뭘까? 외 분비샘이야. 그럼 내 분비샘이 뭐냐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내 분비샘이야. 혈액으로 분비하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소화 효소는 외 분비샘이야, 내 분비샘이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걔들도. 외 분비샘이야. 알았어? 그렇게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몸 밖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다 이해가 가. 알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소가 나가잖아. 몸 밖으로 나가는 효소도 있는 거지. 그 효소가 우리 몸 안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물질 대사를 할 때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 것 중에 여기 잠깐 참고가 될 만한 거. 알겠어? 일부를 화학의 에너지로 저장하는 건 호흡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몸 밖으로 뽑아내는 거. 뭐 그 중에 효율을 따지지 않고 몸 밖으로만 뽑아내는 거는 뭐라고? 몸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 열인데 우리 몸을 데울 수 있잖아.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작용하는 건 소화라는 얘기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물질 대사를 할 때는 에너지 대사 수반된다는 게 중요한 말이고, 그런 동화와 이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다? 효소라는 생체 정촉매다. 알았어? 저 정촉매에, 저 생체 정촉매 효소의 주성분이 뭔지 아니?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이 말이다,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특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비환원성이라고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온도를 낮출 때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해. 그래서 이런 효소를 다시 재생시키는 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야. 그러기 위해선 냉동인간의 해동이 인류 마지막이야. 냉동인간의 해동이. 니네 냉동인간 들어봤지? 지금도 있어? 찜통인간 들어봤냐? 없지? 구운 돼지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있냐고? 안 되지. 비환원성. 익은 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알았지? 근데 냉동시킨 거는 다시 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해동 기술이 없으니까 지금도 영국에는 계속 한 30년 동안 냉동인간이 있는 사람이 있대. 알았니? 그런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필요해.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설사. 다 무너지는 거야. 리듬이. 알겠어요? 효소들 작용이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음식도 소화 못 시키고 다 쓰러지는 거지. 그리고 적정 pH. 너네 pH가 산성도지. 효소들은 적정 pH가 다 따로 있다. 우리 소화효소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알았니? 소화기관마다 pH가 따로 있잖아. 알았지? 졸지 마! 첫날부터 넌 장난질이, 이거 많이 보는 대사인데. 그래서 내가 10시 수업을 하기가 싫다니까, 이씨. 지금은 잘 버티잖아. 체력도 좋고. 3, 4월 가봐. 아마 수업하다 나도 졸걸? 같이 졸아, 씨. 졸지 마라. 자, 다시 효소라는 말하고 주성분 단백질, 에너지 대사를 수반한다는 말 명심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봐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들 거야. 어이구. 그 다음에 항상성이 있는데
쌤이 아까 컨텐츠 설명에서 얘기했지. 항상성 단원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곳이야, 여기가. 일단 자극이 뭐냐? 스티뮬레이트. 자극받다. 환경 변화야. 자극이라는 건 환경 변화거든. 생명체라면 외부 환경 변화에 반응을 보여야 돼.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콕 찔러, 이런 반응이라도 보이는 게 생명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파리 지옥이 가만히 있다가 파리가 앉으면 확 이런 식으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엄밀히 들어가잖아.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저 자극에 대한 반응이 항상성과 밀접한 관련으로 설명되어야 돼. 니들이 왜 반응하냐는 거지. 왜 반응해? 자,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왜 피하냐고. 맞으면 죽잖아. 그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기본이라니까. 왜 외부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부들부들 떠는데? 추우니까 열이 떨어질까봐. 결국 뭐냐? 노멀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는 게 항상성이라고. 그 항상성에 누가 관여한다고? 기관계 중에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작용한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라고. 야! 이거. 들렸어? 미안해. 이게 신경계야. 순간적으로 반응하잖아. 0.001초거든? 그런데 호르몬계는 20분. 천천히,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알았어? 왜? 우리 몸은 급격히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보통 신경계. 뭐 외부에서 물질이 날라오거나, 누가 뭐 찌르거나, 뭐 발로 밟았는데 뭐 이상한 거 밟았거나, 막 깍 소리부터 지르잖아. 뭐부터 하고? 선, 행동, 후 조치를 하잖아. 너네 뜨거운 거 많이면 어떡하대? 아, 뜨거! 이거 바보지, 이거는. 떨어뜨리고 나서, 아, 뜨거 하잖아. 이 손이 먼저라고, 이 신경계가 하는 일이라고. 그치? 너무 이거 뜨거워서 이거 막 이렇게 꽈리가 지고 이러면 이제 막 백혈구들이 출동하겠죠. 왜? 몸에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치? 그럼 얘를 붓게 하고 막 피부를 퉁퉁 붓게. 이거 왜 그러냐?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알았어?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 자기에 대한 반응은 신경계와 이 동시작용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절 기작이 있는지를 망라해줘. 쭉 호르몬계에서. 알았어? 그래서 그 두 개의 작용에는 피드백,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량이라는 작용이 있어. 기량은 꼭 기억해. 길항, 뭐냐? 길몽이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같죠? 길몽? 그죠?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야. 계속. 알았어? 평생, 영원히 행복해라. 뭐, 이게 길몽이거든, 사실은요. 쭉 그 길몽을 내가 꿨다. 아, 너의 평생을 기원하는 꿈을 꿨다. 이런 얘기인데, 길항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느냐? 두 개의 상반되는 작용이 있는 거야. 하나가 내리면 하나 높이는. 이런 걸 길항이라고 불러.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호르몬이 뭐 있냐? 인슐린 들어봤냐? 인슐린? 인슐린은 포도당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애야. 알았어? 그러면 그 반작용 급부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걔는 어때? 늘리는 역할이야. 자, 센스는 어디서 발동되냐? 인슐린 몇 자야? 세 자. 글루카곤은 네 자. 누가 줄이는 거야? 인슐린. 이게 센스라고. 니들이 그냥 왁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암기할 때도 그런 센스를 발휘하라고. 이게 지각 판단이라고. 알았어?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그럼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느리니까 그러면 이거 편하네? 그거 못 외워요? 잘 봐. 식사를 하게 되면 몸의 혈당이 어떻게 되냐? 높아지지? 그러면 누가 분비돼야 돼? 숫자가 적은 인슐린.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지. 운동했으니까. 그럼 누가 분비돼야 돼? 글루카곤. 쉽잖아. 선생님 이걸 누가 틀려? 죄다 틀려와. 그럼 걔들이 공부를 안 해서 열심히 했어. 죄다 틀려와. 왜 그럴까? 인과관계를 모르니까 죄다 틀리는 거야. 인과를 모르니까. 항상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 뭐를 조절하게 분비된다고?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원인이 뭘까? 호르몬이 분비가 원인이 아니라 항상성의 이상이 원인인데 이렇게 애들이 공부한단 말이야. 야,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어떻게 되나? 줄겠지. 이렇게 공부해. 알았어? 혈당이 줄었어. 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구나. 이렇게 공부한다고. 혈당이 줄었더니 인슐린이 많이 분비됐구나. 그러다 보면 혈당 줄면 인슐린이 분비되는 줄 알아. 자, 원인은 뭐라고? 항상성이 원인이야. 자, 니들이 아까 대답을 참 잘했어. 밥을 먹었어. 그럼 혈당이 어떻게 됐어?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줄이는 놈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해서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높이는 놈이 나와야 돼.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이 높아져. 당연한 거지. 글루카곤 나오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이 높아지면 글루카곤 나온 줄 알고 문제를 풀어. 걔가 모르는 애냐고? 알지.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잘못 생각하니까 인과를 잘못 해석한 거지.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한 번은 이런 과오를 범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면 어떻게 돼? 평생 과오지 그게. 그러기 전에 고쳐져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야. 항상성의 이상에 따라서 뭐를 한다?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반응을 보이는 게 결과야. 몸이 추워. 불을 떠니까 몸이 춥다. 이게 아니라고. 몸이 주변의 환경 온도가 떨어지니까 몸이 떠는 거야. 어떡하려고? 높이려고. 불을 떠는 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라고. 부들부들 떠는 게. 그 안에서는 뭐가 호르몬계가 열심히 준비해. 막 티록신 분비해서 천천히. 이해 갔어? 자,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결과야. 얘가 누구라고? 원인이고.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신경계 호르몬계가 반응을 하는 이 관계되는 것이 쭉 나올 거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하다못해 뭐도 나오냐. 너희들이 그런 거 배웠지? 그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 작용, 반작용 배웠잖아. 거기서 보시면 빛을 비추면 지렁이가 도망가요. 뭐 때문에 그러지? 이거잖아. 자극과 반응이. 그거 자체가. 알았어? 미모사 입을 건드렸더니 오므로들 이런 것들. 자기가 유독 틀리는 문장이 있어요, 보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쫙 빽빽하게 쓰지 마시고 띄워놓으세요. 칸을 2줄, 3줄 정도 띄워놔요. 그리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여길 보고 틀렸으면 파란색 펜. 문제를 보고 틀렸으면 빨간색 펜. 알았습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여요, 눈에. 그래서 나중에 계속 봤는데도, 이거랑 비슷한 문장이 있거든. 그것도 틀렸네. 그럼 그때 형광펜, 3월달에. 알았어?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들인 것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기억력이 3일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3일 후에 또 보잖아. 그게 10일이 된단다. 그럼 10일 후에 또 보잖아. 30일. 어떤 건 평생 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건지 계속 자주 반복으로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꼭 간격을 넓혀서 예문을 많이 적어라. 거기 한번 봐봐. 니들이 이해 못하는 말들은 거의 없거든? 굴광성이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굴지성이라는 거. 뿌리가 막, 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거. 그 다음에 고양이 밝은 곳에서 동공이 움직이는 거. 동공이 얇아지고 오동공이 커지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이, 알았어? 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따로 따로 분리되어 시험을 보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항상성이 이런 거구나. 그때 여러분들은 항상성의 자극을, 호르몬계가 자극을 받는 게 원인이 얘는 결과잖아,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건 결과잖아. 원인이 뭐뭐 있냐? 차라리 외워놔. 체온, 혈당, 그 다음에 삼투압이야. 그것도 체액의 삼투압.
우리 몸 안의 삼투압. 이 세 개. 이 세 개가 너희들 3단원에서 배우는 거다. 항상성에서. 알았지? 저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게 호르몬계라고. 물론 저 원인에 의해서 얘만 움직이냐? 얘도 움직여.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신경계와 호르몬계가 동시에 반응한다고 보면 돼. 누가 빠르게? 신경계가. 호르몬은 천천히. 알았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 그래서 보면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이거 체온 얘기잖아요. 그죠? 땀을 분비하는 과정과 그건 이제 신경계가 하는 일이지만 그 속에 호르몬들은 티록신 분비량을 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거는 체액의 삼투압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서 오줌량이 늘어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되게 웃긴 건데 물을 왜 많이 마셔? 물을 왜 많이 마시냐고. 체액의 농도가 높아서요. 그죠? 체액의 농도가 높아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건 결론이란 얘기야, 얘들아. 수박 먹어봐. 수박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신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니들이 알고 있어. 오줌 많이 넣지. 근데 이거를 쓱 안으로 들고 들어오잖아? 당연한 건데 니들이 스스로가 헷갈려해. 자, 물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 있어. 물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 있어. 재흡수한다는 건 오줌으로 나갈 물을 빨아들이는 거거든. 자, 오줌량이 일정하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 오줌의 농도가 진해져요, 터져. 다시. 오줌이라는 건 물 말고도 노폐물이 섞여 있다고. 그 중에 대부분이 요소야. 그지? 거기에 무기염료도 있을 거야. 필요 없는 거 내보내니까. 여러 가지 물질이 다 섞여 있어. 근데 우리는 몸의 삼투압이 높아. 진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묽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물을 마시는 거 외에도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 호르몬이 나와서 걔를 빨아들이면 오줌 양이 어떻게 되냐고 준다고. 왜? 오줌의 90%는 물이니까 물을 빨아들이면 오줌 양이 줄어요. 주는데 그럼 농도는 진해진 거죠. 이게 뭐랑 같냐? 찌개를 끓이는 거랑 똑같다니까. 찌개 끓이면 물이 날라가, 두부가 날라가. 그래서 쫀다고 농도가 진해진단 말이야. 이해가냐?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들이야, 다. 알았어? 자,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나 해봐니? 자, 원인.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어. 몸의 삼투압이 떨어지면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야, 가뜩이나 몸의 삼투압이 떨어졌는데 물을 왜 빨아들여? 안 빨아들여. 그럼 오줌량이 많아진다니까? 그럼 그 오줌의 농도는 희석됐겠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물어본다고. 오줌량은 원인이 아니야.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양이기 때문에 원인은 우리 몸의 삼투압이야. 그래서 주변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그게 여기 문제라고. 알았니? 그래서 여기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번 딱 알고 나잖아? 안 틀려, 여기. 특히 너희들이 체액 삼투압을 되게 많이 틀려요. 잡아라, 이건. 알았지? 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생물의 특징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 몸은 다세포의 동물들은 그것들 환경면을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작용하는 기관계가 작용하는데 그게 호르몬계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생과 생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다 세포 분열이거든. 자, 이 발생이 무엇이고 생장이 무엇이냐 봐봐라.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 모든 동물들은 수정란이라는 게 있어. 그지? 이거 세포 몇 개냐? 한 개, 한 개. 수정란은 세포 한 개야. 인간의 수정란 같은 게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 이거 요즘 겨울철 같은 햇빛일 때 먼지 떠다니는 거 보이지? 그럼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야. 얘가 되는 거야. 태아.
태아는 세포가 한 개냐? 아니잖아. 되게 많잖아. 그럼 이 와중에 뭐를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발생이야.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떤 개체가, 불완전한 개체가 누가 되는 거야? 완전한 개체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게 발생이고, 두 번째, 생장은 뭐냐? 그냥 이렇게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라고 보는 거야. 어린이가 어른 되는 거. 그럼 이것도 뭐냐? 세포 분열이잖아. 이런 거거든. 그럼 위 세포 분열과 아래 세포 분열의 공통점은 뭔데?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야. 둘 다. 알았어?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거든. 근데 뭔가 모르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요거 이제 심화있게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난할 과정은 어디라고 생각해? 발생이야, 생장이야? 난할 과정. 생장이야. 발생이야, 발생. 난할. 뭐 한다는 얘기냐? 수정란을 자른다는 얘기야. 왜 잘라? 정상적 세포 크기로 돌아가려고. 알았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해서 나중에 뭐, 포배기 형태에서 착상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언제 배워? 중딩 때 배우잖아. 근데 그거. 그죠? 옛날에는 그게 생명 안에 있었거든. 지금 얘는 이만한 크기의 세포가 정상세포 크기로 가는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얘들은 정상세포 크기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핵과 세포질이라는 게 있잖아. 세포질의 양이 2배로 커지고 핵의 양도 2배로 커져서 딸세포 2개가 이게 체세포 분열이거든. 근데 얘들은 핵만 늘어나. 세포질의 양은 자꾸 줄고 핵만 늘어난다고. 무슨 말이냐면 피자가 한 판 있으면 우리가 먹는 양이 사람이 많을수록 쪼개질 거 아니냐. 줄어드는 거지. 근데 그 쪼개진 것 중에 핵은 다 있어. 그러니까 세포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야. 근데 크기는 달라. 점점 크기가 작아져. 얘들은 2개가 딱 세포 분열하지? 크기 똑같아. 알겠니? 그 차이야, 그 차이. 이거는 나중에 분열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 일단 생명체는 발생도 하고 생장도 할 수 있다. 둘의 공통점, 세포의 수가 는다는 거야. 세포의 수. 알았어요? 이것이 생명체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 발생 과정으로 여러분들 거기 뭐 송사리 그려주고 뭐 개구리 그려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식물은 뭐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중복수정 해가지고 나오잖아. 시방을 만들고 미씨를 만들고 안 나와요. 동물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째. 자, 먼저 생식은 생물이라면 종족을 보존해야 되잖아. 그러면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되겠지? 그래서 무슨 세포 분열? 생식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를 생성하는 게 생식이야. 그 둘이 만나는 게 수정이고. 알겠어요? 두 번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유전을 하기 위해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DNA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더 미생물로 데려가면 핵산이에요. RNA도 유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건 다음 세대로의 전달이죠. 무엇을 전달하는 거? 어미의 형질을 전달하는 게 유전이죠. 멘델이 제일 먼저 썼죠. 멘델이. 알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저기서 모두 발현돼요. 돌연변이도 발현됩니다. 아시겠죠? 유전에서 돌연변이도 발현됩니다. 그래서 생식과 유전은 결코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기는 뭐 채워둘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니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바로 적응과 진화예요.
자, 적응과 진화는 사실 세대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저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진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 적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응이 곧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같은 흐름의 연속성이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물어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애들이 헷갈리고 많이 틀립니다. 첫 번째, 적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개념은 개체군적인, 같은 개체군적인 개념이에요. 동일 개체군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판박이로 굳혀서 말할 수 없는 거.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있어요. 종은 같지만 환경이 달라서 다른 개체로도 분류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우, 그러면 같은 종이잖아요. 근데 사막여우가 다르고 북극여우가 달라요. 크기면이나 모양이나 이런 게 다르다고요. 그 다음 흑인이 다르고 황인종이 달라요. 백인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지만.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일 개체군 혹은 서로 다른 개체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짧은 기간이에요. 단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몇백 년이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 된 거? 자연 선택된 애들. 그게 살아남으려고 생식적으로든 아니면 환경적으로든 적응이 된 애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거의 삐까삐까 하거든.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뭐가 있냐? 북극곰의 흰털. 뭐 하려고 흰색이 있냐? 북극곰이. 코카콜라 선전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위장. 북극이잖아. 하얗잖아. 위장하려고 북극곰이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야. 썰이. 굉장히 촘촘한 건 추위에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선인장의 가시. 이파리가 변한 거잖아. 아니면 뭐 낙타의 봉. 그죠? 거기에 물도 기름도 막 저장되어 있잖아.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 있구나. 그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정상인보다 적혈구수가 많은 거 알아? 보통의 남자가 500만 개, 여자가 450만 개인데 멕시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700만 개 정도 된대. 적혈구 숫자가. 그렇다고 걔들이 사람이 아니냐고. 알겠어? 그런 거 똑같은 사람인데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변한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진화는 뭐냐는 거야, 진화. 진화는 말 그대로 종의 개념이야, 종. 개체군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종의 개념이라고, 종. 긴 기간 동안이 일어난 일이지. 몇만 년, 이런 거. 알았어? 긴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다윈이 뭐 연구했지? 핀치새 뿌리. 그지? 그게 얘라고. 핀치새 뿌리.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격리되어 살다 보니까 벌레를 잡는 애, 씨앗을 먹는 애, 열매를 먹는 애, 이게 다 달라졌다는 얘기야. 뿌리 모양이. 알겠죠? 지금 진화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적응의 개념은 세대들이 거쳐가면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아주 밀접한 연속성이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설명이냐 긴 기간 동안의 설명,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던져보자. 말의 발굽이 거의 하나잖아. 원래 5개란 말이야. 걔도 발가락이. 이거 뭐냐? 적응이냐 진화냐? 말발굽. 이게 몇백 년 안에 이렇게 일어났겠어? 진화야, 이거 진화. 알았어? 고래 앞지느러미. 진화라고, 이런 건. 오랫동안 지속된 거지. 걔도 처음엔 적응을 했을 거라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손가락 사이에 갈기가 이게 이제 아예 앞 지느러미가 돼버린 거지. 알았어? 그런 것들이 진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쓰잖아. 돌연변이 어디 얘기냐? 적응이야, 진화냐? 진화라고 돌연변이는 세대를 거듭되는 유전 과정에서 생기는 거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빈도수가 막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개념적인 정리를 못 하잖아. 근데 어떤 문기가 있을 때 그 문기가 이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적어 놔야 돼, 이거는. 알았어? 개념적으로 아무리 적어놔도 예문이 나올 때마다 틀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러면 예문 나오는 걸 그 옆에다 쭉 적어 놓으라고. 알았니? 이게 막 섞여 있어. 어차피 진화라는 개념 속에 적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알았어? 가장 좋은 건 세대가 기냐 짧으냐 그거부터 먼저 봐. 알았어요? 그러면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없겠지. 알았죠? 자,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 해가지고 강아지하고 강아지 로봇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 생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아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과학 배우죠. 생명과학 뭐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생물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러고 덤비더라니까 뭐냐? 강아지 로봇하고 강아지가 왜 강아지가 생물이냐고 물어봐요.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봐요. 강아지 로봇이 왜 생물이 아니에요? 이제 배웠으니까 얘기해봐요. 강아지 로봇이 왜 생물이 아닙니까? 여기 배운 것 중에 얘기해봐요. 마음 편하게 얘기해봐요. 물질대사. 아,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나 어떤 식물이나 다 뭐를 합니까?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거로 인해서 몸의 개체를 발달시키죠. 자, 강아지 로봇은 충전을 해요. 에너지를 받아서 걔도 분명히 물질 대사를 한단 말이지.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강아지 로봇이 무생물인 이유, 생물이 아닌 이유 얘기해보세요. 지금까지 배웠잖아.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겠다, 나 같으면. 누가 봐도 강아지 로봇은 무생물 아니야? 그래서 생물적인 특성을 갖고 반박을 해보라고. 한 사람에 한 개씩 얘기해. 세포로서. 아, 세포라는 건 구조적, 균형적 단위죠. 그렇게 따지면 강아지 로봇도 나사가 있겠고 볼트가 있겠고 발가락도 있겠고 그지? 기계 부품이 있겠죠. 세포라는 규정이 맞아요. 그것도. 또 아무거나 던져봐. 반박하고 싶어 미치겠어. 생식을 하지 못한다. 그지? 강아지 로봇이 어떻게 강아지 로봇 2마리 낳았더니 아침에 와보니까 1마리가 더 늘어나고 이러진 않잖아. 근데 웃기는 건 니네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애 못 나니까 할머니 무생물이야 이래봐. 할머니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치? 아니 내가 얘기를 한두 끝도 없이 너희 부를 때 다 반론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왜 어디부터 잘못된 줄 알아? 생물의 특성을 배운 애들이 무생물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니네가 바이러스를 배우는 거라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인 성향이 있는 애들. 지금의 생명과학은 끊임없이 이것을 좁히려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라. 정말 무생물은 우리가 봐도 무생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생물이 아닌가를 증명을 못해. 얘가 무생물인 걸 증명을 못한다니까. 실례로 너희들 자동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기 있는 걸로 다 설명이 돼 얘들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뭐 석여놓고 근데 반박을 하면 니네 내가 칼로 좀 잔악한데. 일로 와. 손가락 하나를 뚝. 얘 죽어 살아. 손가락이고 잘라놓은 거 죽는단 말이야. 부품 하나를 빼놓으면 얘랑 뭐가 다르냐고.
로봇 강아지나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부품 꺼내고 딱 놓으면 다 끝나잖아. 걔들이 결합돼 있을 때 얘가 유기체적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어떤 반박성을 갖다 놔도 어렵다니까. 그러다 뭐가 나오느냐? 진화라는 말이 나오고 적응이라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런 말들이 나와. 근데 그거에 따라서 가보면 어디에 도착하는 줄 알아? AI에 도착해. 니들이. 컴퓨터. 걔들은 스스로 하거든. 스스로 사고를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움직이잖아. 니네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 왜 얼굴이 점점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 키가 점점 엄마 승질머리도 엄마 그지? DNA잖아. 그지? 그 DNA 안에 정보가 다 있어서 그대로 너희들이 발달하는 거야. 다만 외형적인 과정에서는 외부 환경, 음식의 섭취라든가 영양소 섭취 이것 때문에 크기나 이런 것들이 바뀔 뿐 성향이나 이런 거 걔를 따라가.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걔들이 독자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냐고. 걔가 스스로 사고하고 걔가 판단을 내리면 인간과 동일한 생물과 무생물의 관계가 무너져. 그걸 연구하는 게 생명과학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반박을 해도 안 되는 건 우리는 생물을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 계속. 생물의 특성을 배우는 거지. 이렇기 때문에 얘는 무생물이에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아예 논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처음부터.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보면 그냥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구분하는 단계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로봇 강아지는 생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개념.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포로 구성된다.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다. 그 구조적 기능적 단위체로 따져가면은 부품도 그 세포랑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지. 하지만 외형적인 분류야 우리는 그냥. 알았어요? 거기 차이점 봐봐라. 먹이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데 전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 먹이에 뭐가 해당돼? 휘발유야. 걔한테는. 그게 먹이라고. 알겠어? 어린 아이들 봐봐. 어린 아이들. 잘 봐. 아니 선생님 휘발유는 스스로 먹지 못하잖아요. 휘발유를. 우리가 보야 먹지. 어린 아이가 그렇다니까 얘들아. 어린 아이는 우리가 먹이를 줘야 돼. 지가 못 찾아 먹어. 그럼 걔를 무생물이라고 할 거야? 끊임없이 싸우면 끊임없이 반증이 나온다는 거야. 출발의 논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만 보자고. 알겠지? 충분히 먹이라는 거, 유기체적인 거, 스스로가 자기 몸 전체의 변화를 각자 책임지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하지만 로봇 강아지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그치? 그 로봇 강아지한테 우리가 손으로 딱 댄다고 걔가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러냐? 그러진 않아. 다만 컴퓨터가 명령을 입력시키면 니네 그가지 중국 애들 뭐 AI 막 로봇 손 흔드니까 이런 거 있잖아. 반응이 자극의 반응이 보이잖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컴퓨터로 하면은. 알았어요? 그게 인간의 DNA의 본능이 거기에 프로그래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제 점점 가면 그렇게 좁혀진다는 얘기지. 그런 것까지는 보지 말자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럼 이제 바이러스를 한번 봅시다. B. 얘가 그 논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려고 써 있는 말인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바이러스는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들. 바이러스라는 애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딱 구분해서 핵심 키워드만 알아두세요. 뭐냐?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애들도 분명히. 생물적 요인이. 무엇이냐? 얘는 핵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이 가능하고요. 돌연변이가 가능해요. 이러니까 이게 생물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산은 무엇을 말해요? 이런 거 말하죠. DNA, RNA가 핵산이야. 실제로 여러분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그러면 여러분들 독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DNA 쪽이고요. 그 코로나 같은 거 있죠. 코로나. 아니면 에이즈 같은 거, HIV. 그리고 이제 간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 세균성 간염이 있어요. 여러분 염이 붙은 애들은 염증을 말해요.
상처가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름 생기고 이런 게 염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성 염증이 있고 세균성 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그 간염 바이러스는 HAV, B형은 HBV, 이렇게 HCV, HDV까지 있어요. 알았습니까? 이런 바이러스들은 돌연변이가 간에서 니네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 얘가 RNA 바이러스야. DNA는 몇 중 가닥이냐? 2중 가닥이지? 근데 RNA는 단일 가닥이잖아. 누가 변화무쌍하겠냐? RNA가 훨씬 변화무쌍해. 그래서 걔들은 염기 하나 세월만 바뀌어도 확확 바뀌어.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의 예전이 뭐 메르스고 메르스 예전이 사스고 이래. 원래 걔들이 이렇게 변종이 된 거지. 변종 기간이 3개월 정도래. 3개월 정도. 그래서 얘는 못 잡아. 그래서 옛날 그랬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막 단체적으로 막 예방 백신 맞고 그럴 때 어느 나라인가는 아예 풀어버렸잖아. 그냥 장 다 열어버리고 다 만나 교류해 스스로 자정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감기처럼 어차피 걸리면 사람이 있잖아,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건, 혹은 백혈병 걸려 죽는 건 면역력이 떨어져 죽는 거야. 니들 끊임없이 지금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거든. 근데 니네 몸이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걸 버티는 거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혹은 중대병에 걸린 거,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깨져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감기 아데노바이러스에 죽는 거야. 그냥 바로 면역 체계가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모든 목숨은 소중한 거야. 알았지?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빨리, 알았어? 한 3일 사실 건데, 이제 하루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이야. 여튼, 생물적 요인은 요런 게 있다. 뭐 되게 많아. 근데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러면, 무생물적 요소는 뭐냐? 얘는 물질 대사를 못해. 왜 못하냐 봤더니 니네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 온도가 낮아도 동화 이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누가 가운데서 도와주니까? 효소. 효소가 없다.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를 못하지. 그거 못하면 무슨 대사가 못 따라오냐? 에너지 대사가 못 따라온다고. 그래서 생체 기능 자체가 마비돼요. 그래서 얘들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숫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돌연변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있는 생물체에 침투해서 증식을 해. 뭐를 한다고 했어, 내가 지금? 증식. 분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분열이라는 오답으로 많이 나온다, 얘들아. 바이러스는 분열하지 못해. 뭘 한다고? 증식.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세균 속에 들어가면 세균형 바이러스고, 동물에 들어가면 동물성 바이러스고, 식물에 가면 식물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식물성 바이러스가 뭐냐고? 동물성 만약에 니들이 걸리는 게 다 동물성 바이러스야. 알았어? 독감 같은 거, 인플루엔자 A형 독감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 식물성은 뭐 TMV, 그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이 식물성 바이러스. 알았어? 세균성 바이러스는 뭐 대장균에 들어가는 거. 니네 거기 그림 나오는 거 있어. 페이지 13쪽에 탐구자료창 보일 거야. 탐구자료창. 거기서 세균 안에 들어가지. 박테리오파지, T1, T2, T4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세균성 바이러스야. 니들이 그림이 나오는 게. 알았지?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애들이 밖에 있을 때는 어떤 형태인데 이렇게 단백질이거든. 이 껍데기가.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야. 박테리오파지라는 뜻이 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 걔는 이 단백질 껍데기에 누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게 누구야, 이게? 이게 핵산이라고, 핵산. 저 노란 거를 집어 넣는 거야. 어디에다가? 대장균에다가. 그럼 대장균은 뭐가 있어? 효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애잖아. 얘가 딱 대장균을 꽉 물어. 여러분, 세균하고 바이러스 크기는 엄청 차이 난다, 얘들아. 세균이 이만하면 바이러스 이만해. 근데 니네 그림에 바이러스,
세균, 어휴, 덩치 진짜 크네. 이런 게 아니야. 바이러스 되게 작아. 아, 그게 그 위에 있는 세균 요각의 그림 보이지? 이게 그거를 대변하는 실험이야. 그러니까 왜 담뱃잎에 이렇게 자꾸 병원체들이 많지? 이 병원체가 누구지 해가지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봤어. 걔를 갈아갖고. 그럼 세균은 못 나가는 거거든? 알았어? 필터링이 돼가지고 못 나가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액을 담뱃잎에 발라봤더니 병에 걸리더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크기가 작다는 얘기야. 엄청 작어. 근데 우리 그림에는 커다랗게 그려놨지. 나도 이렇게 커다랗게 그리잖아. 이거 진짜 작아. 이렇게 딱 박히면 이 노란 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한테도 뭐가 있다는 거야. 얘한테도. 이렇게. 얘들아, 이 원핵세포거든, 대장균은. 이 빨간 애가 DNA야. 근데 얘들은 우리는 DNA가 딱 시작점이 있고 종결점이 있잖아. 3-5- 이렇게 늘 생투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처음 출발이 있고 뭐 끝이 있거든. 이런 애가 길면 1번 염색체고 얘들이 혼자가 이제 고분자거든. 이거 하나야. DNA 두 가닥 된 게 하나가 막 뭉쳐가지고 염색사가 되고 해가지고 덩치로 뭉치면 이게 염색체인데 1번이 제일 크잖아. 염색체 크기가. 걔가 DNA가 제일 길어. 그럼 22번이 제일 작어. 뭐 성염색체는 그래도 큰데 Y염색이 좀 작지만 22번도 더 작거든. 근데 얘들은 고리형이야. 이렇게. 이게 원핵세포의 특징이야. 이 빨간 애가 DNA다. 그런데 이 노란 애가 들어가서 얘를 짝복짝복 잘라버리네. 그럼 얘들 DNA 체계는 무너지는 거야, 그냥. 얘들의,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복제해서 정보를 날려서 또 다른 대장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얘들이 대신하는 거야, 노란 애들이. 그럼 안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얘도 라이보솜도 있고 다 있거든? 그 라이보솜이 무슨 역할을 해? 단백질을 합성하잖아. 그치? 그럼 효소가 나올 건데 얘를 위한 효소가 나와서 얘를 증식시키는 거야, 여기. 잔뜩 돼. 그럼 나중에 단백질 결정체까지 만들어줘. 형질이니까, 유전이 되니까. 그래서 걔를 뚫고 나와. 그 과정이야, 이게, 지금. 알았어? 이때 함정이 뭐가 나온다고? 왜 바이러스 숫자가 많아지냐? 이거 분열 때문에, 이거 아니야. 분열은 정확히 말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분열하는 거. 발생해서, 그 다음에 생장에서, 생식세포에서 다 생물의 특성이야. 이런 분열이 아니야. 뭐라고 한다? 증식.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무생물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활물기생해야 돼. 여기서 화로 알아? 화로? 오늘 화로 먹었어요? 아, 회. 살아있는 물고기. 그래서 활물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얘가 간신히 증식할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모르는 내용 내면 조막조막하게 써놓으세요. 알았죠? 자, 이거는 위에 있는 바이러스의 발견의 여과 과정에 좀 이건 좀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임산부의 모체라는 게 있고요. 태아가 있겠죠? 이거 누구예요, 그럼? 태반이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 일로 넘어가는 것과 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노폐물입니다, 여러분. 태아의 노폐물을 모체가 다 받아서 밖으로 걸러줘요. 그리고 이게 넣어주는 게 누구죠? 영양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O2도 넘겨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일로는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 이게 혈액이에요. 혈액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엄마가 A형인데 아이가 B형이면 A형 들어가 버리면 애 죽거든요. 응집이 되니까. 혈액은 못 넘어가고, 혈액 못 넘어가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 못 넘어가요. 세균은 못 넘어가요. 크기가 커서. 그런데 여기에 얘는 넘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AIG에 걸리면 아이도 걸려요. 알았어요? 바이러스는 넘어가니까. 이게 뭐를 대표하는 문제라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다는 얘기죠.
함정을 뭘로 낸다고? 똑같은 크기로 떠 있다니까? 시험지에. 와씨, 바이러스 되게 크네. 이러지 마요. 엄청 작아요. 알았습니까? 그게 세균 여과기 실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물질대사하는 것이 응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여러분, 페이지 14쪽에 넘어가봐요. 자,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되게 정석을 중시하신다. 필기도 이쁘게 하시고, 뭔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좀 꼼꼼하시다 그러면 이거 100% 나옵니다. 이것만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죠. 이 그림 자체도 똑같이 나와요. 왜? 선생님이 포토샵을 못 하시니까. 알았니? 그림을 그대로 옮겨서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디서 긁어서 내든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성이든 외계 행성에 가서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인간이 보낸 데가 화성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것도 무인 우주선이 간 거죠. 바이킹 뭐 13호 이런 애들이 간 거예요. 걔가 가서 스스로 흙을 넣고 실험을 하게 만든 거지. 그러면 물질 대사를 만약에 했다. 그럼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그림에서 물질 대사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우리한테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추적자를 넣어야 되거든. 그게 방사성 동위원소야. 여러분, 탄소라는 애는, 실제로 탄소는 12가 정상 원소잖아. 근데 이렇게 원자량이 큰 애,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원자 번호는 6번 똑같은데 12탄소, 14탄소 그러면 이게 방사능을 졌다고 그래. 방사능을 갖고 있다. 알았어요? 이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이것이 포함된 애는 이렇게 놓을 수 있거든. 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될 수도 있거든. 여러분, 얘가 포도당이잖아. 얘가 얘로 가는 게 뭐였지? 동화였잖아. 얘가 얘로 가면 이화였고, 그치? 물론 여기에 H2나 O2가 들어와야 되지만 그 실험한 거야, 얘가. 자, 봐봐봐.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첫 번째 실험을 보면 일단 밑에서 뭐 했냐? 불로 가열했지. 위에 전등도 띄워줬지. 에너지를 흡수시킨 거야. 흡열이라고. 그럼 이거 뭐야?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누구를 집어넣냐? CO2 기체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만에 하나 이 흙토양 속에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14CO2량은 줄겠지. 그게 끝이야. 오른쪽에 보면 방사능 계측기 있잖아.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그러면 뭐야? 동화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게 답이야, 이거. 실험의 결과. 동화작용을 하지 않았다. 끝이야. 그럼 두 번째 그림 봐봐. 이제는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었다겠지. 포도당 같은 거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뭘 알아보는 실험이지? 자,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바꾼 게 이화였잖아, 아까. 고분자가 저분자로 가는 거.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방사능 계측기는 뭘 보는 거냐면 14짜리 탄소가 포함된 복잡한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체 구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어디도. 화성도 기체가 있다. 다만 희박해서 0.007기압이야. 희박해서. 그러니까 니네 화성 가면 터져. 온몸. 근데 그래도 외계인 화성 얼굴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눈 이만하게 막. 그러지? 이게 화성인 그릴 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와야 돼. 안압 막 세지고. 반대로 금성 가면 눌린다. 착즙된다. 니네 착즙. 90기압이야. 알았어? 쭉 눌러서 물 쭉. 알았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측정하는 거냐면 얘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측정한 거야. 거기에. 계측기가. 포도당 양을 측정한 게 아니라 14짜리 CO2가 나오면 거기에 계측기의 양의 기체 구성 조성비가 달라지겠지. 없더라는 거지. 그럼 뭐 안 한다? 이화작용하지 않는다. 알았지? 그럼 마지막은 그냥 기체 분석기를 넣었잖아. 이것도 당연한 거야. 기체 분석기의 기체 조성에 변화가 없다는 건. 없다는 거지. 이화작용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왜? 집어넣을 걸 누굴 넣었어? 복잡한 물질을 넣었잖아. 고분자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화작용이야. 그럼 이거를 살짝 변형을 시켜 온도계를 꼽았다. 온도계 눈금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 마찬가지지.
온도계 눈금이 떨어졌다든가 온도계 눈금이 높아졌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이와 동화가 일어났을 건데 이런 거지. 근데 온도계는 너무 민감하니까 우리가 뭐 몸의 체온이 갑자기 콕 1도씩 올라가고 얘들아 어린 아이들은 2도씨 이상 올라가면 죽어. 니들이나 열이 막 38도씩 돼. 어휴 불덩이네. 그리고 어때 뭐 며칠 자고 일어나면 어휴 일어나는데 어린아이들은 열을 안 떨어뜨리면 8시간인가 넘어가면 애가 그냥 까무러져. 기절하고. 그래서 어린아이 키우는 집에 냉동실에 보면 아이스크림이 있어. 어린애들은 해열제를 안 먹어. 입에 넣으면 뱉어버리지. 그래서 뭐를 하냐? 강제로 저쪽 항문 쪽에다가 저약식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가끔 힘줘서 빼. 애가. 승질이 들어오면. 근데 막 우는데도 달콤한 아이스크림 입에 대면 쪽쪽 빨아. 몸에 체온이 떨어져.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에 가서 냉동실에 아이스크림 훔쳐먹지 마. 애 목숨 죽이는 거예요. 알았어? 또 하나 있지. 할아버지 주머니에 사탕 빼먹지 마. 알았니? 할아버지는 저혈당 증세하면 쓰러진다. 그래서 교통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부분이 자동차 가서 꽝꽝 부딪히는 거 다 저혈당 증세래. 그 교통순경들은 꼭 사탕 갖고 다녀. 입에 넣으면 그냥 눈 깜짝할 수 일어난대, 그냥 벌떡. 근데 이거를 못 놓는 거야. 쓰러지면 이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거야. 진짜 대단한 거지. 무섭다. 이거 화성 탐사에서 사용되는 바이킹호가 실험한 이 실험 장치, 동화, 뭐가 있었어? 빛이 있었고 불꽃이 있었어. 그지? 나머지 이화. 기체 분석기를 통해서 기체 조성을 보고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서 14짜리 CO2 기체가 있는지를 확인한 거야. 무조건. 기체 분석기. 알았어요? 명심하세요. 자, 15쪽 문제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16쪽 됐고 니네 16쪽에 얘들아 자료 2에 바이러스의 특성 잠깐 봐봐. 가나 보이지? 누가 크다고? 가나 중에 누가 커? 나가 훨씬 큰 것 알았냐? 그렇게 써놓으니까 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질하지 마. 알았어? 가는 되게 작다. 자, 1번 누군지 쓰시오. 박테리오파지, 대장균 이렇게 쓰면 된다. 됐죠?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그 세포병은 펩티도 글리칸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알려준단 말이야. 꼼꼼하게 적어놔야 돼, 그런 건. 자, 2번 가나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 이거밖에 기억하면 되지. 핵산이 있다 끝이잖아. 핵산이 있다 그거 하나라니까. 생물적 요인은 핵산이 있다 하나야. 그래서 니은 하나만 적으시면 되고요. 디귿은 결정적으로 무생물인 증거잖아. 바이러스가 효소가 없어서 이런 거잖아. 그치? 자, 세 번째 가나는 모두 단백질이 있다. 이거에 함정 많이 빠져요. 맞아요. 이거 정답입니다. 박테리오파지도 껍질은 단백질 성분이야. 알았어? 그래서 가는 동그라미. 자, 가는 생명체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하는데 왜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결정체야. 무생물이야. 무생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적으로 분열해서 증식한다는 가에 해당한 얘들아 증식은 맞아. 아 선생님 증식 있네요. 오케이 이러지 마세요. 독립적이라는 건 스스로예요. 스스로 못하죠. 활물 기생해야 된다고 이렇게 단어 오기 하나에 문제가 답이 틀려. 알았니? 그래서 3번은 X 나에만 해당되겠죠. 이건 답은. 그럼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나에가 아니라 가에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 둘 다 해당돼요. 사실은. 근데 증식이란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분열 과정에서라고 해줘야죠. 나는 생물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어디에서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모두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증식이라는 표현을 박테리오파지에 이용하죠. 근데 사실은 숫자가 많아지는 개념에서는 세균도 맞아요. 걔도. 다만 증식 과정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 분열이. 근데 그 말을 박테리오파지는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다 넣으면 안 되죠. 무생물이기 때문에. 알았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9쪽 보세요. 19쪽에 여러분 2번 같은 문제 있죠. 실력업. 이런 게 어려운 건가요? 안 어렵거든요.
이것 때문에 1분을 넘긴다. 그게 X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빨리 해석을 하려면 보통 오른쪽에 박스가 있고요. 그죠? 왼쪽에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든가 아니면 OOX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있을 땐 오른쪽 특징 옆에 쭉 나열하십시오. 설명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집신벌레 있고요. 바이러스 있고요. 메뚜기가 있다는 건 일단 무생물이 하나 있고요. 단세포가 있고요. 다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유전 물질을 가진다. 그럼 뭐예요? 집밤에 알았어요? 다 갖고 있잖아요. 집밤에 모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과 기관을 갖는다. 이건 다세포에만 가능한 거죠.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누구? 매. 그 다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누굽니까? 밥 빼고. 그죠? 집, 매. 그래 놓고 들어가는 거야. 푸는 요령은 오른쪽 박스를 풀어내고 왼쪽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은 A, B, C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니은.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을 보니까 A하고 디귿의 교집합이잖아. 고로 C가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어디 조직과 기관을 갖는다는 그 디귿을 통해서 B가 다세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순조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엔 20쪽에 보시면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2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생하셨고 그리고 각 그 핸드폰으로 제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보시고 필기해 오시고 알았어요?